올해부터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메모리가 쭉 대박을 칩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구독자분이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이 답글을 다셨습니다. 맞습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메모리를 많이 늘리면 됩니다. 두 분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2026년 1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 삼성이 1등을 했습니다. 삼성이요? 그 HBM 테스트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삼성이요? 제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끝나는 걸까요? 삼성의 역전이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이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HBM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HBM은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칩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GPU는 두뇌입니다. HBM은 작업 책상입니다. 책상이 넓을수록 한 번에 많은 자료를 펼쳐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책상이 좁으면요?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작업 속도가 느려집니다. 엔비디아 H100 GPU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HBM이 80GB 들어갑니다. 80GB입니다. 스마트폰 메모리가 보통 12GB인데 그것의 6배 이상입니다. 이게 없으면 GPU는 그냥 쇳덩이입니다. 계산은 하는데 데이터를 못 불러옵니다. 그럼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HBM 시장이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2025년은요? 30조 원입니다. 2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2027년 예상은 60조 원 이상입니다. 다시 2배입니다. 4년 만에 6배 성장입니다. 왜 이렇게 폭발할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GPU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GPU 하나당 HBM이 80GB 들어갑니다. GPU 만 개면 HBM이 80만 기가바이트 필요합니다. 이게 페타바이트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 천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약 50에서 55%입니다. 절반 이상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약 15에서 16%입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이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첫째, HBM3 조기 상용화입니다. 2022년에 이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보다 1년 빨랐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독점 공급 계약입니다. 엔비디아 H100 GPU에 들어가는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GPU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겁니다. 셋째, 수율 90% 이상입니다. 수율이란 불량률의 반대입니다. 100개 만들어서 90개가 정상이면 90% 수율입니다. SK 하이닉스 HBM3 수율은 90% 이상으로 안정화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믿고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왜 밀렸을까요? 첫째, HBM3 양산이 늦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야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1년 늦었습니다. 1년이면 고객사가 이미 다 정해진 뒤입니다. 둘째, 초기 수율 문제입니다. 삼성 HBM3 초기 수율이 60에서 70%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SK 하이닉스 90%에 비하면 낮습니다. 셋째,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실패였습니다. 삼성이 HBM3를 엔비디아에 제출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발열 문제, 에러율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까다롭습니다. 성능과 안정성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삼성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6%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HBM4가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핵심 수치를 보겠습니다. 11기가비트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목표는 10기가비트였습니다. 목표를 10% 초과 달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 먼저 통과했다는 겁니다. HBM3에서는 꼴찌였던 삼성이
HBM4에서는 1등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공급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루빈은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엔비디아 차세대 GPU입니다. 여기에 HBM4가 들어갑니다. 삼성도 이제 믿을만하다. 이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삼성 HBM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 1등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고객사들이 삼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AMD, 구글, 아마존이 삼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요? 첫째, 투자 폭탄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HBM 라인 확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평택 공장, 화성 공장에 HBM 전용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2026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수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중소기업이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많습니다. 삼성이 이만큼 투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HBM 시장이 60조 원으로 커지는데 16% 점유율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소 30%는 가져가야 한다고 본 겁니다. 둘째, 수율 개선입니다. HBM3 초기 수율이 60에서 70%였습니다. 2025년에는 85에서 90%로 올랐습니다. 20%포인트 개선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TSV 기술 안정화 때문입니다. TSV는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을 때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TSV가 불안정하면 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열이 생기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안정화시켰습니다. 2024년 1년 내내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공정을 개선하고 장비를 교체하고 소재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 수율이 90%까지 올랐습니다. HBM4는 처음부터 8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HBM3에서 배운 노하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스트를 1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HBM3는 2년 걸렸는데 HBM4는 1년 만에 해냈습니다. 셋째, 고객사 다변화 전략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만 보지 않습니다. AMD, 구글, 아마존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SK 하이닉스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독점하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AMD는 MI300 시리즈 AI 칩에 HBM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에서 받고 있지만 삼성도 고려 중입니다. 구글은 TPU AI 칩을 자체 개발합니다. 여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AI 칩을 만듭니다. 이 회사들은 전부 HBM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삼성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2024년 삼성 HBM 점유율은 16%입니다. 2026년 예상은 25에서 30%입니다. 2027년 목표는 35% 이상입니다. 2년 만에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루빈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루빈은 2026년 하반기 출시입니다. 삼성이 HBM4를 공급하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연간 수백만 개 만듭니다. 하나당 HBM이 80GB 들어갑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둘째, HBM4 수율 90%를 유지해야 합니다. 테스트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양산에서도 90% 수율을 유지해야 고객사가 믿고 삽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다시 신뢰를 잃습니다. 삼성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안정화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능력 2배를 달성해야 합니다. 점유율 35%면 시장의 3분의 1입니다. 60조 원 시장의 35%면 21조 원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못 만듭니다. 공장을 늘려야 합니다. 평택, 화성, 용인 공장을 풀가동해야 합니다. 협력 업체도 늘려야 합니다.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1위입니다.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장기 공급 계약도 유지 중입니다. HBM3E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3E는 HBM3의 개량형입니다. 속도와 용량이 더 좋습니다. 2025년 4분기 SK하이닉스 HBM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단위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반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10%인데 HBM은 30%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경쟁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과점으로 바뀌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고객사가 삼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반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HBM4 12단적층 선점입니다. 삼성은 8단적층을 목표로 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단적층을 목표로 합니다. 12단이 뭘까요?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입니다. 8개 쌓으면 8단, 12개 쌓으면 12단입니다. 12단이 왜 중요할까요? 더 많은 메모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단은 64GB, 12단은 96GB입니다. 50%더 많습니다. 엔비디아 루빈 고급형에는 12단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을 먼저 양산하면 고급형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텔과 AMD 공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만 보지 않습니다. 인텔 GAUD3 AI 칩 HBM 공급을 논의 중입니다. AMD MI300 시리즈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체 물량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AMD는 특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GPU 시장 점유율이 80%지만 AMD도 15%를 차지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AMD가 AI 시장에서 성장하면 HBM 수요도 늘어납니다. SK하이닉스가 AMD와 관계를 강화하면 삼성 견제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차세대 기술 선행 투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5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HBM5는 2027년에서 2028년 목표입니다. HBM4보다 2배 빠릅니다. 광통신 기반 메모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TSMC, 엔비디아와 공동 연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3사가 협력해서 차세대 AI 칩과 메모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삼성은 빠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고객사 신뢰도 전부 탄탄합니다. 다만 독점에서 과점 구조로 전환됩니다. 1대 1대1 구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SK하이닉스만 있었습니다. 가격을 깎기 어려웠습니다. 공급이 딸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삼성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가격 안 내리면 다른 곳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30%에서 2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독점 시절보다는 낮아집니다. 경쟁이 생기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60조 원으로 커집니다. 점유율이 50%에서 40%로 줄어도 매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60조의 40%는 24조입니다. 충분히 큰 시장입니다. 시나리오 1. SK하이닉스 우위 유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확률은 50%로 봅니다. HBM4 12단적층 선점에 성공합니다. 엔비디아 루빈 고급형에 독점 공급합니다. 장기 계약도 유지합니다. 삼성은 보급형 시장에서 25에서 30%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2027년 점유율은 SK 50%, 삼성 28%, 마이크론 22%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여전히 1위지만 격차는 좁아집니다. 과거 55대 16이었는데 50대 28이 됩니다. 삼성이 추격하지만 따라잡지는 못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 삼성 역전입니다. 확률은 30%로 봅니다. 삼성 HBM4 대량 수주에 성공합니다. AMD, 구글, 아마존을 전부 확보합니다. 생산 능력 2배 달성도 성공합니다. 엔비디아 루빈 공급도 일부 가져갑니다. 2027년 점유율은 삼성 40%, SK 42%, 마이크론 18%입니다. 사실상 양강구도입니다. 삼성이 SK를 거의 따라잡습니다. 시장이 재편됩니다. 고객사들은 삼성과 SK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가격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삼성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을 때 가능합니다. 수율 유지, 고객사 확보, 생산 능력 확대, 전부 성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나리오 3. 마이크론 변수입니다. 확률은 20%로 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HBM4에서 약진합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증설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산 HBM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지정학 리스크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을 압박하면 SK 하이닉스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마이크론이 성장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줍니다. 삼성과 SK 모두 점유율을 일부 잃습니다. 2027년 점유율은 SK 40%, 삼성 30%, 마이크론 30%입니다. 3파전 구도가 됩니다. 시장이 더 경쟁적으로 변합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고객사는 유리해집니다. 이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HBM 수출이 증가하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합니다. 2026년 HBM 수출 예상이 30에서 40조 원입니다. 삼성과 SK를 합치면 한국이 세계 HBM의 70%를 장악합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안정됩니다. 생활비가 안정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HBM 생산 확대는 공장 증설로 이어집니다. 평택, 화성, 용인 공장 인력을 충원합니다. 협력업체 포함하면 수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수요가 폭증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AI 서비스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HBM 공급이 증가하면 GPU 가격이 안정됩니다. AI 서비스 인프라 비용이 감소합니다. 챗GPT, 클로우드 같은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더 싸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대 SK 하이닉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HBM4가 승부처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엔비디아 루빈 출시가 분기점입니다. 삼성이 점유율 30%를 넘으면 게임이 바뀝니다. 30%를 못 넘으면 SK 하이닉스 우위가 지속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메모리가 AI 시대를 이끕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TSMC 82조 투자대 삼성 파운드리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전쟁도 뜨겁습니다. 이런 반도체 전쟁의 숨은 구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